네, 반갑습니다. 비누리사 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복귀를 하네요. 돌아왔어요. 네, 라방은 미리 했지만 어제 과음을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힘들어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렇지? 제가 월요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라방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스터디 했던 것들 리뷰 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스터디 했던 거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스터디가 끝나고 다들 폭주를 해가지고 인당 2병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마셨던 것들 같이 리뷰를 하는 걸로. 근데 1부, 2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먹었던 건 빼고 일단 네. 네, 지금 한 병은 이제 첫 번째 와인은 도네아셨죠? 네, 도네이션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처음으로 이제 스터디의 목표를 잡았던 거는 이제 시스템바토라는 이제 샴보미지니에 잘 만드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의 것을 이제 리뷰를 하기로 했었고 이제 한 병을 이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되게 좋은 밭이었죠. 네,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피에드 몽셔브 와이너리 이름인가? 이게 와이너리 이름인가봐요. 오피에드 몽셔브. 네, 2014년이었고 샤샤니 몽라쉐에 이제 쇼메라는 밭이었는데 쇼메가 밭이 되게 좋은 밭이에요. 샤샤니에서. 그래서 되게 사실 막 좋은 밭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를 했죠. 자카이 K 부르군요. 어디 가셨죠? 슈난 갔잖아. 슈나, 네, 저희 매니저님, 네, PD님, 네은 이제 슈나항으로 갔었고,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뭐 이쪽 지역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이제 쉽게 편하게 만들어진 네, 좋은 와인은 아니고 집중도가 없고, 그리고 되게 뜨거웠던 빈티지이나 최근 빈티지에 나이가 빨리 든 것처럼 보이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요소예요. 해가 뜨거워서 이제 뜨거운 애들이 보통 나이가 들면 좀 나이 든 느낌이 좀 빨리 나요. 그거 플러스 두 번째는 과실의 집중도가 없어서 애가 혼자 늙는 거지. 이게 막 좋은 와인은 나이 잘 안 들잖아. 그렇지. 막 이렇게 나이가 좀 든 거 먹어도 언제 먹었어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나이가 든 느낌 나는데 나이가 안 들었어. 그런 딱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렇게 과실의 뉘앙스만 보면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체적인 이제 뉘앙스를 보면 나이가 든 게 아니야. 그러면 결론 하나밖에 없죠. 그냥 애가 힘 피발이 없다. 약한 애다. 약한 애여서 나는 약간 사과 막 이런 게 나는데 갈면까지는 아니었어. 그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느낌이 이제 그렇게 느낀 건데 근데 이제 탄도가 또 얘가 좀 약간 찌르는 듯한 탄도가 좀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샤샤니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게다가 이제 1사가 좀 뜨거웠던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이제 뭐 빈티지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사실 보였던 와인이어서 공부하기는 좋고 즐기기엔 별로고. 나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괜찮았어요. 와인만 보면 괜찮았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희 K 부르고뉴 애들이 괜찮아요. 마시기에. 근데 이 지역에 그 느낌은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싸야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싸면 괜찮은데 안 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랬던 와인입니다. 2014년에 오피에디 몽쇼브에서 만들어진 샤샤니 몽라시 쇼메였습니다. 네, 이제 시스템바토를 이제 저희가 버티컬 했죠? 네, 버티컬을 했죠. 이제 발주를 사실 하고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스터디가 이제 멤버를 돌아가면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리스트를 구성을 하는데 이제 제 차례였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보통 블라인드로 하죠. 블라인드 하죠. 네, 근데 이거는 다 까고 했어요. 안 까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까고 했는데 전부 다 했던 얘기가 따로 먹었으면 같이 먹어도 같은 와인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얘는 샴볼이지만 샴볼에서는 되게 남성적인 이미지의 와인을 만드는 되게 집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해가 각각일 때 가지각색일 때 보여주는 뉘앙스가 완전 확 바뀌는데 근데 뭐 저는 이 집을 알고 있고 부르고뉴의 웬만한 성격을 다 이해를 하고 있으니 이제 얘네가 표현하는 게 빈티지마다 어떤지를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사람은 뭐야 이거? 그렇지. 이거 뭐야? 다른데? 왜 이렇게 달라?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도 제가 이제 와인을 서버 하기 전에 분명히 다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빈티지마다 이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애일수록 이제 잘 만드는 집이니 퀄리티 차이는 없더라도 이제 이게
분명히 빈티지마다의 모습이 확확 바뀌어서 다들 좀 당황해 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른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8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18에 빌라주 하고 프리미크리를 했는데 당연히 뭐 프리미크리가 조금 더 이제 뭐 과일의 집중도 높고 조금 더 컴플렉시티도 그렇죠. 뭐 보여주는 뉘앙스나 뭐 인텐시티나 이런 것들 모든 게 뛰어났죠.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진행을 했을 때 18이 이런 스타일의 와인을 만드는 애들한테 되게 사실 좋은 빈티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힘있게 만드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럼 힘있게 만드는 집이라는 거는 과실의 집중도를 원래부터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집인데 이제 해가 뜨거우니까. 그죠. 이제 뭐 조금 더 파워를 내겠다고 작정하는 집인데 빈티지까지 파워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이제 좀 방황을 하는 와이너리는 못 만드는지 이제 이렇게 자기한테 페널티가 있을 빈티지임에도 불구하고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잘하는 집인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제 당연히 잘하는 집이었고 이제 사실 이거를 따로 마셨으면은 1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와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전반적인 나중에 이 빈티지를 마셔보면 18이 페널티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셔야만 이런 집이 18이 데미지가 있었던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따로 마시면 18 같지 않게 산도 좋은데 밸런스 좋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퀄리티를 내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인 뭐 샴볼 이미지에 아까 제가 뭐 샴볼 치고는 남성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과실 뉘앙스가 되게 되게 풍성하고 되게 잘 입고 되게 이쁜 느낌 이런 집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었나요? 가신이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전반적인 얘기를 뭐하는데 캐릭터 참. 제가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애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고 했지. 네, 그 지역에서 와이너리를 몇 개 됐잖아요. 2개 됐지. 근데 기억은 안 나죠. 아니. 잠깐만 2개. 잠깐만 2개. 그 니생 쪽에. 앙리 그래 앙리구죠. 그래. 니생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 앙리구죠. 오래 상대니 뭐야 모래상능이 잠깐만 이거 뭐지 그 퐁 알로가 그 세 글자. 퐁소 풍소. 퐁소는 세 글자야? 아니 두 글자구나. 풍소. 네, 퐁소 이런 애들처럼 이제 과실 뉘앙스가 좀 드라이드하게 빠져요. 그러니까 되게 보통은 주시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되게 드라이드한 느낌을 내면서 되게 좀 파워 있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 뭐 꽁투형도 있고 뭐 중앙대빵쇼 이런 애들 있고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일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애들은 이런 느낌을 내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이제 블라인드로 주세요 했을 때 이거를 블라인드로 드리면 피노란 얘기 절대 안 해요. 다들 이것도 하나의 피노의 장르인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그 피노의 장르 중에 하나고 이런 식으로 잘 만드는 애들이 별로 없을 뿐 당연히 잘 만들면은 탑이겠죠. 이게 되게 좋은 애들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좋다라는 부분을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18에 대한 언급을 제가 그렇게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샴볼 치고는 다들 샴볼을 봤으니까 살짝 당황스럽지. 이거 되게 좀 거친데? 터프한데. 네, 약간 뭐 탄닌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탄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 탄닌 넣지. 탄닌 얘기를 얘기 많이 했고 이거 뭐 색도 좀 진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맞아. 색이 조금 진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샴볼에서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 또 누가 있어요? 샴볼. 그거 후미에랑 후미에랑 보게게. 보게가 있죠. 근데 보게가 이런 뉘앙스의 탑이에요. 보게 나이 들면은 진짜 거의 뭐 약간 뭐 다른 애들 나이 들면 아니죠. 막 과실량 좀 더 뿜뿜 막 그냥 약간 이쁜 너무 이뻐 막 이런 건데 보게 나이 들면 그냥 관절 그냥 벗어 그냥 엄청 약간 알죠. 그냥 남성스러운 애들이 나이 들었을 때 약간 그 약간 젖은 낙엽 막 이런 느낌 나는 것처럼 피노가 그렇게 나이 든다니까. 보게는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의 극한의 섬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가 이제 그런 계열에서는 진짜 뭐 뽕소나 이런 애들처럼 거의 탑 오브 탑 이런 건데 이제 얘도 그런 계열로 만들어지는 타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정말 뭐 얘만의 성격이 정말 닮은 집이 누군가요? 라고 한다면 뭐 진짜 중앙대빵쇼 이런 애들이랑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중앙대빵쇼가 좀 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계열 안에서 이제 밭이 나뉘는 거예요. 이제 마을이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샴볼이지, 이건 주브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샴볼과 이제 주브레가 비슷한 성격인데 이제 조대뽕쇼랑 얘를 같이 비교를 했어. 그게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샹볼이 가지는 흰자리구나. 입에서의 뉘앙스가 굉장히 크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늘 불곤에서 배럴 테이스팅을 해보면 와이너리 먹으면서 배럴 테이스팅 해보면 느낌. 구분이 안 돼. 뭔지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야? 어디래? 이게 다 그냥 엄청 거칠고 이제 포커스톤을 나오고 나서 병입되기 전까지는 피어는 다 진짜 엄청 거칠게 느껴져요. 근데도 이제 입에서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 좋다라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었고 이제 넘어오고 이제 프림크린은 프림크린은 다른데 역시 프림크린은 조금 더 힘이 있고 리치하고 조금 더 뭐 하고 되게 다 좋구나라고 확실히 하고 파이가 커지는 느낌이 확 그치.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의 연장선이었어. 18이. 맞아. 딱 이게 딱 끝나고 제가 따르기 전에 17은 확실히 다를 거예요. 왜냐면 16과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18보다는 훨씬 섬세한 빈티지이기 때문에 라고 하고 딱 따라하자마자 다들 와 진짜 다른데? 라고 얘기했죠. 얘가 산도도 훨씬 프레시하고 좀 더 프레시하고 어. 그리고 뭔가 발랄한 느낌의 그쵸, 그런 느낌. 바질 뉘앙스도 살짝 약간 너무 드라이드하는 느낌에서 약간 주시한 느낌이 맞아.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말하는 이제 뉘앙스였던 거죠. 맞아. 근데 얘는 이런 와인을 만드는 애기 때문에 17이 살짝 이점을 봤다 그렇게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일의 와인이 일 때는 사실 너무 뜨거웠던 빈보다는 조금 그래도 밸런스가 있는 빈티지를 고르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1호는 빈티지가 뜨겁잖아요. 뜨겁죠. 18도 뜨거웠고 근데 제가 1호를 따르기 전에 그 섬세함과 같이 가는 이라서 그쵸 1호가 그레이트 빈티지였잖아요. 근데 18은 그레이트 빈티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해가 더 뜨겁고 좀 더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 뜨겁고 그죠. 이게 뭐 덜 뜨겁다보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뜨거웠던 빈티지를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1호가 이제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가 좋았다. 공구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와인에 대한 밸런스를 깨지 않고 뜨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18은 사실 좀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이제 와인의 밸런스가 좀 깨진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죠. 근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18은 부르고뉴는 망빈이야 괜찮은 집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아니었으면 다들 이것도 18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좋았어. 그런 이제 이게 비교를 해야만 페널티가 보이고 아니면 페널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만드는 집은 빈티지의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 부르고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방 소감 얘기. 집안이? 그때 프랑스에서 나왔었. 이게 사실은 지금 이거 뭐 좋은 수입사인데 사실 프랑스 있을 때는 제가 워낙 이제 좋은 이제 브루오뉴 와인들을 많이 만지니까 사실 뭐 방금 얘기했던 뭐 보게 뭐 후미에 뭐 푸소 뭐 뽕소 뭐 이런 거 이거는 사실 안 팔았으니까 그런 거 뭐 던지듯이 팔고 그냥 뭐 심심하면 제가 뭐 사서 집에 가서 마셔도 되는 애들이었으니까 이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죠. 근데 그 말은 얘는 사실 제 안중에 없었던 애였어요. 그때 당시에 좋은 와인이지만 더 좋은 게 많고 그치, 그 너무 많으니까. 가격대 선택권이 너무 많으니까 그치. 굳이 이걸 팔 이유까지는 없었는데 그지 그랬는데 이제 한국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소중한 와인이었어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네 이게 진짜 한국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뭐 다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부르고뉴 와인 가격이 너무 뛴다, 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와이너리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한국에서 코로나 뭐 해가지고 뭐 와인의 뭐 시장이 되게 커졌다, 넓어졌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 소비의 양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 와인 소비가 늘었다. 소주는 얼마나 늘었겠어. 맞잖아. 맞지. 다른 나라가 와인이 만약에 원래 그냥 마시는 나라라면 당연히 걔네는 더 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제일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도매에서 많이 찼네? 나 땡길 수 있는 물량 한정적인데 어떡하지? 가격 올려야지.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너리가 올리진 않아. 그치. 게다가 자 와인이 유명한 와인일수록 좋은 와인일수록 더 뛴대. 왜요? 와인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초보자일수록 좋은 거밖에 안 찾아요. 그러다 보니 그 와인들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수입도 하잖아요. 저희 와인 뭐 수입 와인들이 있는데 이제 뭐 저희가 뭐 판매를 해서 되게 이번에 되게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되게 이뻐해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뻐해 주시고 제가 들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물량이 없는데 그 와인들의 가격이 그렇게 오를까요? 안 오르죠. 왜? 내가 안 올리니까. 가격은 내가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수입을 2년 반만 했는데 2년 반 만에 막 2년 반 만에 와인이 매년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안 오른다니까? 왜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는 거야? 안 오른다고 중간에서 올린다니까요. 이게 뭐 네고 시장이라든지. 그죠. 중간에서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요. 매년 조금씩 올려요. 조금씩 올리는 게 많이 안 올려요. 단데 이게 뭐 1,000원, 2,000원을 올려도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가격에 대한 세금이 붙으니까 그거는 조금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뭐 조금씩 오르긴 해요. 근데 뭐 갑자기 뭐 저번 연도에 비해 가지고 갑자기 와인이 뭐 30%, 네, 20%. 이건 말이야. 20%가 얼마야? 와이너리가 그거 올렸으면 얼마나 벌었겠어. 뭐한 30만 명 생산하는 데서 그렇지. 아니 도매에서 봐봐. 내가 도매야. 형이 막 그 와인을 만들어. 이거 갑자기 20% 올린대. 그냥 와이너리가 올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매가 형이 와이너리라고 아. 올렸어. 사겠어 내가? 살지. 딴 데 찾지? 맞잖아. 맞지. 그 이번에 소주도 뭐 봐봐요. 막 5,000원 판다며 그 뭐 소주 가면 술집 가면 5,000원 판다는데 100원 올랐나? 50원 올랐나? 그 뭐지 주조회사에서는 얼마 올렸대? 3% 올렸대. 3% 올렸는데 10% 올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그게 이런 겁니다. 다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너무 메이저만 쫓을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게 메이저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와인도 어쩔 수 없이 공급은 한정적이고 이제 수요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벨이 1부터 10이 있으면 탑이라 불리는 애들은 당연히 10이겠지. 7, 8도 맛있어요. 7, 8도 당연히 뭐 레벨 차이 크게 나지 않고 되게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걔네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면 다시 애들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러면 그때 다시 먹어볼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소비자가 똑똑해야 중간 애들이 장난 못 칩니다. 그렇게 와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좀 주제는 일로 와. 네 이런 애도 있다. K브루뉴. 네 되게 비싸요. 얘 지금 139,500원에 적혀있어. 19만. 13만. 이거 19만 안 되지. 네, 139,500원인데 근데 만약에 이 밭에 이 139,500원이면 좋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이 퀄리티의 또 139,500원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때 제가 이거 얘기했지만 좋은 애들의 빌라주 값도 안 돼요. 근데 좋은 가격의 빌라주가 요즘 이 시국에 이 가격대에 지금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15만 원 정도에 네, 지금 이 좋은 애들의 빌라주가 팔리는데 이 밭에 달린 급의 와인이 아니니 그런 것들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피노에서는 이런 성격이 있다, 이런 성격도 있고, 그리고 뜨거웠던 빈티지일 때 페널티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페널티를 겪지 않게끔 만드는 것 또한 와이너리의 영역이고, 그 영역을 잘 표현하는 게 부르고뉴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영역을 받지 않는 이게 빈티지는 더 좋다. 네,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경험을 하셔서 저희의 말을 한번 이제 이해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죠? 이거 세 개는 특히 엄청 재밌었어요. 공부 많이 했지. 진짜. 이게 같은 퀄리티의 모습이 다 다양하니까. 근데 다시 먹어도 먹을 거예요. 근데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니. 어떤 빈티지가 더 좋다, 더 그렇다. 예를 들어서 10이고 16이야. 이런 거는 좀 얘기 달라요. 그건 부르고뉴에서 진짜 너무 훌륭한 빈티지. 네, 훌륭한 빈티지이니까 이제 그런 건 얘기 다르지. 이런 경우는 사실 1호가 그때 좋았던 거는 나이가 들어서 사실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17이 좋았던 거는 당연히 뜨거웠던 해 중에 얘가 또 끼어 있으니까 좋았던 것도 있고, 그렇다고 18이 절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부로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